안녕하세요. 비코노미 이미선. 오승준입니다. 작년 한 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요. 2023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빗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7가지 변수,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추정 모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매크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던 중요한 매크로 변수가 올해는 이제 반대로 돌아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 8%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 초반으로 이제 떨어질 것 같고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렇게 되면은 그 유동성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보유자산을 늘리면서 지금 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하고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2022년부터는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연준이 보유자산도 줄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유동성과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은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별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나 브라질,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러시아가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가 제외가 되면서 러시아 국민이나 기업들이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러시아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해서 아마 타개하려고 할 것 같은데 무역 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에는 이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2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브라질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린 법안을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정의 안에 보면 결제 수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슈가 있는데요. 일본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완화된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4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제 발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토큰에 대해 3월 말에 일괄적으로 과세를 했었는데요. 이번 완화된 과세안에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법안은 이제 변경이 돼서 매도한 시점에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의 어떤 운용 재량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에 이슈들 다 합쳐서 이 이슈들을 월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별 이벤트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1월에는 러시아가 가상자산 채굴을 합법화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2월에는 FMC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합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3월에는 정말 중요한 리플 소송 결과가 빠르면 3월 말 중에 발표가 될 예상이고요.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보상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스테이킹된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4월에는 일본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완화된 과세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운 국가 거래소가 4월에서 6월 중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유럽의 미카 최종 투표는 4월로 연기가 되면서 4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이더리움 칸쿤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고요. 6월에는 브라질에서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2022년에도 그랬듯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글로벌 공통 가이드라인이 여기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회의 결과도 주목해 볼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4분기가 되면 미국 물가나 성장률이 저희가 전망한 흐름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올해 말쯤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 레포트를 기획하면서 빗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이제 스타트 플로우라는 모델을 일부 변형을 해서 자체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을 설계를 해봤잖아요. 네. 일단 먼저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타트 플로우 모델은 그 플랜비라는 트위터리안이 발표한 비트코인 가격 측정 모델인데요. 기존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 은과 같은 원자재의 밸류에이션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던 논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금, 은과 같은 원자재들은 매장량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원자재의 총량과 매년 공급되는 양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인데요.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는 이제 플로우분의 스탁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스탁은 현재 그 원자재의 유통되고 있는 총량을 의미하고요. 플로우는 그 한 해 동안 그 원자재가 채굴되거나 생산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금과 같이 이제 희소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이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는 높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가 약 6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보다는 조금 낮게 22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 공급 기반 밸류에이션 측정은 또 비트코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 원자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를 계산해보게 되면 약 6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를 활용하게 되면 이 플랜 B는 지금 보여지는 추정식과 같은 것을 통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10만 달러면은 거의 원화로는 1억 좀 넘는 금액이네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가격하고 현재 실제 가격하고 괴리가 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까지는 이 모델이 비교적 예측력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좀 잘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1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 2만 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스타트 플로우에서 추정하고 있는 치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정도에서 괴리율이 점점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 빗썸 경제연구소에서는 이 과거 대비 괴리가 커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할인율입니다. 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저물가 기조가 최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해서 좀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2022년 미국 물가는 약 8%대로 40여 년 만에 진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한 할인율이 현재 이 스타트 플로우 모델에는 반영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첫 번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연준의 이 화폐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2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 유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스타트 플로우 모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스타트 플로우 레이티오만을 변수로 가지고 있고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괴리율이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플로우 플러스 매크로 모델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 변수로서 저희는 10개의 상위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마켓 캡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변수로는 미국 CPI의 YOY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과 이 두 변수 그리고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까지 이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스타트 플로우 모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CPI 값을 이제 변수로 추가를 하였을 시 이제 이 모델이 가리키는 비트코인의 현 적정가는 약 34,000에서 36,000달러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괴리가 있긴 합니다만 스타트 플로우 모델보다 훨씬 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 플랜 B 스타트 플로우 모델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스테이블 시가총액 이 두 개를 지금 더 반영을 했더니 모델의 어떤 적합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모델은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 두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제하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온 건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 두 가지의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서 지금 저희의 모델에는 세 개의 변수가 활용이 되는 건데요. 스탁 플로우 레이티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총 마켓 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PI YOY 값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가 CPI YOY 값이랑 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측을 해서 집어넣어줘야 모델에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빗썸 경제연구소에서는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시나리오로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값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서 시가총액이 2%씩 증가한다라는 가정하에 베이스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는 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약 기존 추정치가 36,000달러에서 42,000달러 선에서 형성된다고 지금 모델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활용되는 것이 이 CPI 값이랑 스테이블 코인의 총합이 저희의 예측과 약간 바운더리를 가지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를 함께 분석을 했는데요. 이 경우의 가격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소에서 제시한 모델이 이제 스타트 플로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한 $10,000 정도의 괴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10,000 이상. 그러면 기존 모델보다는 괴리가 좀 작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 모델이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빗썸 경제연구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기존 스타트 플로우 모델의 밸류에이션 측정을 이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된 건데요. 이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원자재처럼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겠죠. 실은 이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 2020년까지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다른 이유로서는 지금 모델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디스카운트 변수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거래소나 이제 코인 발행사의 파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디스카운트는 지금 이 모델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월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11월에 FTX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만약 2023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모델 간 괴리가 어떤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유지가 된다면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000에서 26,0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7가지 주목해야 될 변수 간단히 알아봤고, 비트코인 추정 모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2부에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